1997년 11월 21일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던 그날, 우리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라며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징후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2026년 1월 29일 오늘 똑같은 일이 지구 반대편에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곁에서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캐나다입니다. 단풍국이라 불리며 살기 좋은 나라의 대명사였던 캐나다가 지금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2025년 말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경기 침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환율은 요동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치며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먼 나라 이야기 같죠. 하지만 캐나다의 위기는 한국 경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징후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거품의 처참한 붕괴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경제의 기초 체력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캐나다의 체온은 이미 치명적인 수준을 넘었습니다. 2024년까지 버티던 영끌족들이 2025년 고금리의 누적 효과를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의 집값은 작년 한 해에만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2026년 현재 캐나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가계대출은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캐나다가 딱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40대 직장인 이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3년 전 밴쿠버 외곽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은 5억 5천만 원이었죠. 당시 금리는 2%대였습니다.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남짓이라 감당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는 5%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며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에게 남은 건 빚뿐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 위기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대출 상환 능력을 재점검하십시오. 만약 소득의 40% 이상이 이자로 나간다면 당신의 가정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징후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 패권의 상실과 자원의 저주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적인 석유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저탄소 정책의 가속화와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가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유가 하락은 캐나다 재정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현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이 에너지 자급자족을 넘어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면서 캐나다의 가장 큰 고객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니 캐나다 달러 가치는 2025년 대비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니 서민들은 마트 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식탁에 오르는 빵 하나, 우유 한 팩 가격이 2년 전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한국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입니다. 캐나다 같은 자원 부국도 자원 가격 하락과 환율 폭락으로 휘청이는데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어떨까요? 캐나다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트 물가가 비싸다고 느끼시나요?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경고등이 이미 켜졌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징후는 실패로 돌아간 인구 정책의 부작용입니다. 캐나다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사회적 수용 한계를 넘었습니다. 주거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니 월세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공공 서비스는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병원에 가도 진료를 받기 위해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은 토론토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손님은 늘어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습니다. 임대료가 2년 만에 40% 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 사장은 지난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20년간 피땀 흘려 일군 일터가 무너지는 데는 단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민 정책의 실패가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 문제로 이민 정책을 고민 중이죠. 캐나다의 사례를 똑똑히 봐야 합니다. 준비 없는 변화는 재앙을 부릅니다. 네 번째 징후는 정부 부채의 폭발적인 증가와 재정 절벽입니다. 2026년 기준 캐나다 정부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빚은 공짜가 아닙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니 이자 부담만 연간 1,0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니 인프라 투자는 멈췄고 세금만 가혹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물론이고 각종 특별세를 신설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캐나다를 떠나 멕시코나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니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거리에 나앉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몇 년간 나랏빚이 급속도로 늘어 1,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캐나다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징후는 금융 시스템의 연쇄적인 균열입니다. 최근 캐나다의 중소은행들이 부동산 대출 부실로 인해 뱅크런 사태를 겪었습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지금 캐나다 금융권의 부실 채권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생존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최소 30% 이상 확보하십시오. 2026년은 현금이 왕인 시대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자산이 부동산에만 묶여 있으면 폭락장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비상금을 만드십시오. 둘째, 부채 다이어트를 즉시 실행하십시오. 만약 변동금리 대출이 남아있다면 오늘이라도 은행에 가서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고정금리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십시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수비할 때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수익입니다. 셋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달러와 금으로 분산하십시오. 원화 가치 역시 글로벌 위기에 취약합니다. 캐나다 달러가 폭락할 때 달러를 가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 가치를 2배로 불렸습니다. 지금 당장 달러 계좌를 만들고 매월 일정 금액을 환전하십시오. 준비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호를 읽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은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하며 살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2026년 1월 29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계좌를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은 오직 준비뿐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